자,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교시 이제 이벤트에서 제가 다룬다 그랬죠.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볍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이그지비션 전시회, 엑스포, 박람회, 다음에 이벤트. 3이자죠. 다 2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마이스의 2자에 해당되는 이 엑스포, 저기 뭐 엑스포, 이그지비션, 이벤트. 이벤트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하게 되죠. 또 뭐 마찬가지인데 지자체들도 도시죠. 요즘 DMC라서 도시들도 마케팅을 많이 벌리죠. 어떤 지자체들은 기업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기업 활동의 대표적인 게 생산, 재무, 마케팅, 인사죠. 생산 상품을 만들어내고 돈에 관련된 일을 하고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하고 돈을 벌게 되면 다시 재무가 또 일 처리하고 거기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람, 이게 대표적인 게 네 가지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그 와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좋은 거 아무리 만들어내도 뭐합니까? 마케팅이 잘해야 되죠. 홍보를 잘해야 돼요. 프로모션다. 4P 전략. 마케팅에서도 또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 프라이스 뭐 이런 뭐 4P 전략인데 그 중에 이제 프로모션, 촉진입니다. 거래 촉진. 거래 촉진입니다. 거래 촉진. 거래 촉진은 프로모션. 그 중에 있는데 어드바테이지 광고라든가 퍼블리시티 홍보라든가 PR, 그다음에 세일즈 프로모션, 다음에 퍼스널 셀링, 그다음에 인적 판매라든가 등등등등등. 근데 그 중에 이제 SP 판매라 그래가지고요. 세일즈 프로모션은 대한민국에 또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다. 이런 세일즈 프로모션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그 형태들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된다라면 이 광고고 홍보하는 프로모션 중에 보게 되면 이런 형태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크게 이렇게 ATL과 BTL이 있어요. ATL과 BTL 방법이 있습니다. ATL은 뭐냐면은 above, ABOVE, above the line. 요건 이제 그 프로모션 방법 중에서 ATL 방법은 뭐냐면은 그 광고, TV, 신문, 라디오 등등등등을 이용한 광고를 갖다가 above the line, 그 ATL 방식이나 프로모션이라 해요. 다음 BTL은 뭐냐? 이런 걸 제외한, 이건 빌로우입니다. 빌로우, the line. 이런 TV라든가 신문 매체들을 제외한 광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프로모션 형태. 그건 하나의 프로모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TL과 BTL의 차이점은 뭐냐면 ATL은 above the line, 그래서 뭐 TV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BTL은 below the line 그래가지고 그거 이외의 그 하는 방법에 프로모션 하는 방법. 그럼 뭐가 있을까? 대충 7가지 형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벤트입니다. 우리가 행사라고 치죠. 뭐 지역에 가서 하는 거는 지역 축제, 내 기업체에서 하는 거는 발표회, 어떤 이벤트 형식으로 다 떼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이벤트를 벌려서 공연을 하는 문화 이벤트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행사. 두 번째로는 전시죠. 디스플레이 합니다. 이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그지비션 전시회 관련된 이런 엑스포라든가 기업 이런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SP 제작이죠. 매장에서 디스플레이 한다든가 팝업 창을 만들든가 판촉물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형태의 프로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CI에서 기업이라든가 브랜드, 기업이라든가 브랜드의 그 로고를 이용한 프로모션이 있죠. 그 다음에 스포츠를 이용한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각종 스포츠 대회 뭐죠? 스폰서. 그래서 거기 협찬을 하든, 협찬 스폰서를 하든, 다음에 타이틀 스폰서를 하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협찬 스폰서 뛰는 그 스포츠 마케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SP 매체, 교통 그 버스라든가 이런 교통시설을 이용한 광고, 그 다음에 5개 광고, 이걸 SP 매체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온라인이죠. 온라인 광고들도 쫙 없죠. 뭐 SNS, 소셜 네트워크, 그다음에 블로그라든가 오토 마케팅, 뭐 온라인, 오프라인을 연결시키는 오토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온라인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중에서 저희는 이번 시간에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벤트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그러기 전에 이제 이벤트의 그 개념을 본다라면 이벤트는 이벤트 수, 어원이 밖으로, 이가 아웃이라는 그거 있죠. 그 다음에 to come, 벤이러. 그래서 밖으로 나다, 밖으로 오다, 밖으로 오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에 어딘가, 외부에 어딘가에 가는 거야. 이 입장에서 보면 오는 거죠.
밖에서 입장에서 보면 오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니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벤트다. 어원이 그래요. 근데 영어에 의미는 이제 사건, 행사, 시합 같은 걸 의미를 하죠. 어떤 특별한 일 중에 하나의 사건. 여러분들이 애인한테 뭐 장미꽃 한 송이를 사준다든가 이런 어떤 에피소드. 제가 대학 다닐 때 가장 에피소드 진짜 돈 안 들이고 한 에피소드가 뭔지 아세요? 비 오는 날 수요일에 장미 한 송이. 전 이거 하나 갖고도 엄청나게 칭찬받았던 적이 기억이 나네요. 자, 이런 그 특별한 일,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그것이 이제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건이나 운동 경기 혹은 불특정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개최하는 행사다. 불특정 사람들, 이것이 이벤트다. 이벤트의 이제 공식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벤트. 이런 이벤트의 중에는 그 한국 이벤트 연구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우리 이제 요 정도만 알면 되죠. 공익, 기업의 이익, 이건 이제 정부나 지자체 같은 거 얘기하죠. 이건 기업의 상업적인 이익이겠죠. 등의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스페셜한 퍼포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엄밀하게 사전에 계획해서 사전에 계획해야 되잖아요. 어쩌다 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사전에 다 어쩌다 하는 것도 다 사전에 계획된 거여서 대상을 참여시키는 사건 또는 행사의 총칭을 갖다가 이벤트라고 한다.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죠. 이벤트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마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람들 개별적 직접적인 자극을 체험하게 하는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죠. 체험도 하게 하는 거죠. 이런 직접적인 자극을 체계하는 것이면서 우리가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죠.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러한 것이 이벤트다. 이벤트 정의는 이제 이 정도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벤트 이제 역할. 관광지 한계를 극복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볼거리가 없는 동네예요. 내가 대변적으로 이제 이런 축제를 많이 이용합니다. 축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축제 중에 비교적 성공의 배열에 손가락 5칸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산천어 축제입니다. 화천에 어디? 화천에. 강원도 화천에 있어요. 강원도 화천에 있는 산천어 축제는 어떻다? 되게 성공했어요. 뭐 뉴스 위키인가? MB 거기서 인크레더블 믿을 수 없는 뭐 이런 식까지 한번 멘트가 달려가지고 났던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사람 많아요. 자, 잘 보세요. 강원도 화천이라고 하는데 볼거리 있습니까? 없습니다. 체험거리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로 강원도 저 산골짜기에 있는 하나의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런데 냇가에 그래서 낚시를 하는 걸로 엄청나게 지금은 화천이 산천어 축제로 인해서 그 정도가 되면은 원래는 돈이 없어야 되는 지방이거든요. 근데 돈이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벌거든요. 1월 한 달 동안 버는 수입금이. 그걸로 동네가 정말로 제가 한 세네 번 가봤는데 아주 동네가 너무 발전해 돼 있다. 웬만한 서울 도심지 부럽지 않을 정도 상당히 발전된 곳 중에 하나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걱정은 뭐냐면 외국인이 좀 많이 왔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한국인이 거의 90% 이상이라 그게 좀 여기는 그 축제 담당자들하고 얘기해봤는데 외국인이 좀 더 많은 방법을 좀 프로모션을 하고 싶다 이런 건데 제가 드릴 말씀은 화천이라는 데는 관광지가 없어요. 관광지가 없는데 그 한계를 극복해 준 게 뭐다? 축제, 즉 이벤트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한계를 극복해 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관광 촉진 활동. 관광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관광지에 이벤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미지 제고도 한다. 근데 관광 활성화 요인이겠죠. 당연히 관광 촉진의 수단으로 쓰고 관광 활성화 요인으로서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화천의 그 축제 이벤트만 봐서라도 완전히 관광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좀 괜찮으니까 이제 주차장도 다 만들어내고 그러면 단순히 낚시만 하다가 낚시에서 좀 더 발전시킨 게 뭐냐 겨울 스포츠를 거기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스키 같은 건 좀 그래도 스케이팅을 한다든가 얼음 낚시 한다든가 뭐 거기서 얼음에서 그 물고기 잡기 하면서 그 눈과 얼음을 계속 어울리는 좀 더 확장된 시설을 갖추게 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활성화, 지역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해준다.
이 이벤트가 그런 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수익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죠? 한 3마리 이상은 1인당 못 잡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장료가 1인당 10,000원이다. 그럼 들어가면 10,000원만 쓰나요? 거기에 또 음식점들 쫙 또 사 먹어야 되죠. 또 고기도 구워 먹으니까 또 이렇게 되다 보니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직접적인 수익원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상품을 만들어서 계속 판매되고 향토 식품도 개발해서 판매되고, 그러니까 강원도 특산품을 다 여기서 또 판매를 한다. 그렇다면 지역 발전에 아주 촉매입니다. 그다음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유도해요. 이벤트는 어떤 공장을 만들어내서 소위 얘기해서 탄소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 다음에 지역 그 문화 보존, 축제라는 건 대부분이 축제의 발전을 뭐냐면 그 동네에 그 지역의 특징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무장을 갖다가 보존하기도 하고 정체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고유 문화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문화를 갖다가 보존해주는, 그래도 관광객이 계속 올 거니까 이러한 역할을 계속 해주는 곳이 이 축제다. 그러니까 축제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화규례 이해도를 당연히 높겠죠. 지역과 주민들 간에 계속 교류가 점점 늘어나게 되니 만남의 장이 자꾸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게 돼. 처음에는 툭탁툭탁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점점 저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상대방의 문화도 이해하게 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벤트다. 그다음에 이벤트의 효과. 이벤트 이제 다이렉트 효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렉트 효과는 뭐예요? 직접 입장료라든가 물건을 사게 하는 그런 효과들이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합니다. 직접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 효과들. 지역 주민들은 근데 현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이요. 무슨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현장에서 주고팔고. 그 다음에 바로 소문내는 바이럴 마케팅 효과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판촉 효과를 난다.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 이벤트를 하니까 자꾸만 좀 더 구매 의욕을 확진시키는 이런 거다음에 파급 효과는 그 현장에서 사용됐던 돈들이 여기저기에 흥다는 단순한 그 생산 효과. 이거는 이제 생산 효과라 그래요. 생산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이제 파급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파급 효과가 좀 발전이 된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시설을 좀 더 증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지방자치단체 돈이 좀 많이 쌓였어요. 이벤트를 자꾸 매년 보니까. 그래서 지방이 넉넉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방에 문화시설들을 들여놓는다. 문화시설들 그 지방 사람들이 좀 더 문화예술의 의식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효과로 생산 효과로 인해서 입장료라든가 돈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 있는 자녀들도, 거기 있는 가족들도,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다 돈을 더 쓰겠죠. 그러면서 생기는 또 파급 효과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 효과들이 있다. 자, 이런 이벤트를 우리가 기획을 이제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핵심 요소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맨 먼저 중요한 게, 이벤트는 중요한 게 뭐다? 사람 동원이 중요하다.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특별한 목적을 가진 건데 그걸 사람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 전략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강하게 자극해서 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공짜 심리를 이용한 각종의 경품도 많이 주죠. 그래서 가끔은 초대권을 남발합니다. 그냥 쫙쫙 뿌리죠. 그냥. 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전시회, 박람회 뭐 이런 데도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무료 초대권 되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오게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무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뭘 하든지. 그래서 이런 동원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동원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항상 연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감동을 줘야 돼. 온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야 된다. 이 감동을 줘야 뭐가 된다? 바이럴 마케팅이 된다. 바이럴 마케팅. 이 글씨를 못 쓰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거 구전 마케팅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전 마케팅. 입소문. 소위 얘기해서 입소문. 입소문이 나야 돼요. 그런데 다음 본인이 오기도 하지만 또 사람을 한 사람 더 데려와야 돼. 이게 필요한 조건이 감동이다. 그리고서 이제 이익이죠. 이벤트는 상업성을 띠고 있어요. 그 특별한 목적이 오잖아요. 상업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이익이 진행돼야 된다. 상업성을 띠고 있다. 이 상업성이라는 게 무조건 돈이 아니라 돈만을 얘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거기 이미지를 제고한다든가,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것도 다 상업성이잖아요. 무언가를 나한테 득이 되게 해줘야 된다니까. 비즈니스 어떤 목적이 돼야 된다. 이런 세 가지, 동원, 감동, 비용, 효용이죠. 효용. 이런 걸 핵심 요소를 항상 머리에 두고 기획을 짜야 된다.
또한 이 이벤트의 구성 요소로서는 이제 알아줘야 돼 우리가 될 건 인간성이 필요합니다. 인간성.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난다. 인간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현장에서 진짜 부딪히니까 교류가 항상 발생이 돼줘야 되고 통합을 해줘야 된다. 어떤 그럴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화천의 산천어 축제 하나의 예를 계속 들고 있는데 이 화천의 산천어 축제로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통일성을 이루면서 모든 걸 다 합쳐줘야 된다. 그 다음에 체험을 꼭 하게 해줘야 돼요. 이벤트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체험입니다. 체험이 있지 못하면은 감동이 이루어지기 좀 버거워요. 그 때문에 체험을 해서 감동을 연장시키거든. 한 장 현장성.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이벤트죠. 아까 특별한 장소라 그랬어요. 특별한 장소. 그런 특별한 장소에서 발생이 된다. 그래서 현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관람객들이 올 때는 감동과 만족을 가지고 가고 참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 국가 지역사회는 사회 발전을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인프라를 구축을 해준다. 그리고 주최하는 측으로서는 뭘 하죠? 이벤트를 실시를 하죠. 그리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을 해준다. 그거는 이제 누구한테 의뢰를 받죠. 어떤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목표를 달성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5가지의 구성 요소를 잘 하게 돼요. 거기에 붙여서 사회 조직과 개인이라든가 국가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벤트를 이루는 구성이다. 그래서 이벤트 기획할 때 아까 얘기했던 3가지의 그 핵심 요소와 더불어서 우리가 꼭 파악해 줘야 될 게 이 시대의 흐름, 트렌드를 파악을 해야 되죠. 트렌드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을 또 분석을 해야 되죠. 주변 환경. 특히 클라이언트의 환경을 갖다가 우리는 그 주변을 분석해 줘야 돼. 그래야지 기획할 때 참고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홍보할 수 있는 미디어. 이벤트를 아까 했습니다. 이벤트는 중요한 걸 뭐다 동원이죠. 알리는 어떤 미디어가 확실히 나. 그 다음에 이제 구전 효과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현장감을 주고, 현장감이 있고 인간성을 갖고 있어요. 그 때문에 여기서 그 체험을 갖다가 덧붙여가지고 체험성을 덧붙여서 감동을 이루어지면 저절로 구전 효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쫙쫙 구전 효과가 되게 되면 다음에 다시 오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다른 사람도 데리고 온다는 거죠. 저절로 매출이 상승이 되는 사람이 많이 동원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구성 요소인데 이벤트 기획서가 이제 기획서를 잘 작성을 해야 되죠. 뭐든지 기획서는 전략 단계가 있고 전술 단계가 이 2가지를 항상 쓰는데 전략은 뭐다 큰 걸 보는 거예요. 이벤트 목적, 방향성, 컨셉,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이루어져야 돼요. 이벤트 목적 이 사람이 이 클라이언트가 왜 이거를 하는가? 그런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구나. 목적에 따른 방향성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컨셉을 뭘 집어넣을지 주제를 방향 일로 갔으면 야 이거 그린으로 가야 되나 레드로 가야 되나 확실하게 컨셉을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효과까지 분석을 딱 수립을 짜놓은 거죠. 그럼 그거에 맞게 전략 내용에 맞게 쭉 짜는 건데 그 원칙은 뭐야? who, 5H 그래서 W, 5W, 1H가 보통이지만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게 어이구야 5W 왜 이래 5W 1H가 대부분을 많이 하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 5W 그 다음에 몇 H? 3H 그 다음에 1T도 많이 나와. 이런 식으로 작성을 많이 뭐든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작성할 땐 5W, 3H, 1T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 5W, 1H로 해도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who, 이 W 누가 왜 무엇을 어디서 언제 이걸 확실히 해줘야 돼. 그 다음에 H는 H는 뭐야? 얼마나 많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취할 건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how long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타겟 T 주 고객 대상 어딘가 5W 이 책에서는 4H1T라고 되어 있네요. 보통은 how long은 잘 안 쓰는데 여기는 이제 how long까지 보통 쓰게 되죠. 근데 when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스케줄과 기간까지 넣기 때문에 how long도 집어넣는데 어찌됐건 뭐든지 기획서 작성은 이런 방법들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업무 단계별로 본다면 정보를 일단 수집을 하죠. 정보 수집을 합니다. 정보 수집을 해서 쫙 만들고 오리엔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기획 단계 들어가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회의를 해요. 그래서 테마는 뭐로 해야 된다. 이때 테마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테마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각각에 따른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래서 기획서를 작성하고 프리젠테이션을 쫙 해서
여기서 OK 사인이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계속 세부 내용을 세우고 하다 이제 계약 단계까지 스텝달이나 이제 협력사들하고 다 계약을 맺고 진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자세하게 제작들이 쫙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것만 해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벤트도 보통 1년 전부터 짧게는 3개월 전부터는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죠. 현장 감독, 전시회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는 그 리스트를 만들어내고 관리 감독하는 리스트 만들어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당연히 외주도 주고 본인이 할 게 있고 사후 관리 이제 평가, 결과 리뷰 보고 해야 되고 최저 금액 나중에 금액을 또 다시 청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마다 이 체크리스트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인가를 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공부할 것이 아니고 광무가내로 무슨 일을 할 게 아니라 항상 리스트를 작성하는 습관을 가져라. 리스트를 만들어내라. 리스트를 그거를 하나하나 하면서 체크해가면서 똑같은 얘기가 우리 그런 얘기하죠. 주부들도 슈퍼에 갈 때, 마켓에 갈 때 리스트를 가지고 간 사람과 리스트를 가지고 간 사람이 다르다. 쇼핑하는 게. 리스트가 없이 가는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자꾸 사요. 그러니까 과소비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응? 그런 리스트 있는 사람은 딱딱딱딱 사고 볼리려면요. 돈에 대해서 과소비를 안 하죠. 살 것들만. 준비 단계 해야 될 때 기획 입안 단계, 다음에 연출 제작, 다음에 예산에 각각의 것들 챙겨야지만 가끔씩 이걸 빼먹어요. 장소에 대한 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에 대해서 왜 이벤트의 그 구성 요소라든가 봤을 때 현장감이라고 그랬어요. 현장감. 아주 중요하거든요. 현장감을 줘야 된다. 거기서 체험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감동을 일으키려면 이 현장감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벤트에서. 그래서 장소, 그래서 접근성은 뛰어난지, 접근성이 뛰어나서 오케이. 그럼 거기 뭐 임대료는 주차장은 차는 세울 수 있는지 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걸 제대로 봐야 돼. 거기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전부 다 같이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체크리스트 항상 만들어지는 게 좋다. 이벤트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전시형 이벤트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벤션, 국제회의 같은 이벤트. 이게 다 이벤트 안에 들어가요. 이벤트라는 자체의 그 개념이 되게 크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 이벤트도 있고요. 문화예술 비공식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열린. 그다음에 판촉 이벤트, 프로모션 이벤트, 그다음에 지역에 있어 이벤트, 그다음에 스포츠 이벤트 이런 식이 된다. 우리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그동안에 전시형이나 컨벤션 등 많이 좀 계속 해왔어요. 판촉 이벤트도 마찬가지인데 스포츠 이벤트는 어떻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나중에 메가 스포츠 같은 것도 있거든요. 어떻다 건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업 이벤트 종류 중에 기업의 참가 형태로 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있더라 정도만 아시면 돼. 이거는 이벤트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 잘 모르는 건데 기업의 참가 형태 이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기업의 유치를 회의하는 것처럼 기업 회의하는 것처럼 국제회의처럼 그 사람들의 유치가 아니라 이거는 스폰서예요. 즉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스폰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 국제 대회를 하나 하는 게 있는데 매년 하다가 지금 올해는 저기 장기 때문에 못 하는데 거기서도 항상 걱정을 하는 것이 기획자가 하는 것이 이 스폰서 야 올해는 다 만들어졌네 올해는 못 만들어졌네 다 세 군데 더 구해야 되는데 막 이런 형태로 많은 이야기들을 갖다 나누곤 합니다. 기업의 참가 형태에 따라서 이벤트도 이런 그 스폰서들도 나눠져요. 타이틀 스폰서 이거는 뭐죠? 왜 그 뭐 현수막이나 이런 거 달아놓고 보게 되면은 그 바로 타이틀 바로 밑에 타이틀을 누가 뭐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뭐 삼성에서 뭐 어쩌쩌쩐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협찬하는 것은 어디다 협찬했다 해서 광고를 내게 해주죠. 응? 광고 내게 해주잖아. 광고를 내게 해주죠. 그 다음에 그 경비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광고를 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찬을 해준다. 아까 타이틀은 뭐야? 그 타이틀 명에 타이틀 명에 기업의 이름이 들어가죠. 아예 이거 타이틀 폰트는 타이틀 명에 기업 이름이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협찬 스폰서는 광고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 란에 집어넣어주는 거죠. 대신 이 경비의 일부분을 갖다 지원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는 공식 업체 지정 업체로 돼 있죠. 가끔씩 현대자동차 이번 올림픽의 공식 지정 업체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막 합니다. 또 TV나 이런 광고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기업의 그 참여가 형태에 따라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한 수업해 오면서 제가 축제 얘기를 종종 했어요. 이것도 하나의 이벤트로서 사전에 계획된 대로 불특정 다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한 종류의 페스티벌. 주제가 있는 공공 행사죠. 어떤 전통적으로 레저 그건 또 주제에 따라서 확 달라지죠. 레저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화천 산천어 축제요. 전통적인 것은 전라도라든가 부산에서 하는 소리 축제라든가 민속 축제라든가 다음에 강원도에서 여기는 단오 축제라든가 이런 건 전통적인 거가 있고 뭐 이런 축제들이 이벤트로서 아주 그 제대로 된 이벤트가 제대로 나타나는 것도 한 형태다 보시면 되고요. 스페셜 이벤트는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거죠. 특별한 거. 1회 하나에서 하는 거예요. 자주 시행하진 않아. 이거는 반복이 없다. 근데 축제 이벤트는 정기적이다. 반복이다. 다음에 메가 이벤트입니다. 이거는 뭐죠? 메가 이벤트는 500만 달러 이상 전체 경비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벤트. 경험하고 명성.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를 들자면 이 메가 이벤트는 월드컵, 올림픽 이런 것들이에요. 락 페스티벌 아주 큰 거, 마음은 이런 행사들, 그 알려진 행사들, 가고 싶어하는 행사들 이런 거다. 그래서 관광객의 많은 수요를 발생을 시켜요. 이런 행사가 한번 진행되면 그 주변은 최소한 1시간 이내에 숙소나 식당은 다 벌써 동났다. 그럼 그 지역 경제에는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는 메가 이벤트들이 있다라고. 메가 이벤트는 도대체 뭐냐?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세계무역박람회, 각종 문화축제 등 대규모의 여가관광 이벤트를 지칭하는 말이다. 개최 지역에 따라서 커다란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단기성 이벤트예요. 단기성. 그래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진 21세기 신성장 산업이다. 그래서 이런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 이것이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엄청나거든요. 이런 메가 스포츠 이벤트, 물론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효과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원체 이미지 제고 효과라든가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 이미지 제고는 제가 확실히 이런 거 한번 볼까? 올림픽이 더 많이 그 국가를 알릴 수 있을까요? 월드컵이 더 많이 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종합적인 종합체육이죠. 이건 축구 하나죠. 어느 게 더 많이 알려질까요? 여기서 하는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그냥 하나 구별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88년도 서울 올림픽이 끝나고서는 유럽을 돌아다닐 때와 2002년도 월드컵이 끝나고 제가 돌아다닐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났어요.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났어요. 사람들이 갔더니 서울은 이 올림픽은 있잖아요. 서울은 알아요. 서울. 근데 코리아는 모르더라는 것이. 근데 월드컵은 바로 코리아를 안다는 사실이야. 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게 왜 그런가 그 이벤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던 시절 3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 88년도니까 나중에서 이제 월드컵 때문에 그걸 알게 됐지만 올림픽은 무엇이다? 도시가 주관하는 개체. 그러니까 서울은 알아. 그래서 서울이 뭐라고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냐면 일본의 조그마한 어느 도시인 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월드컵은 코리아 월드컵이라고 그러죠. 러시아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 이러잖아. 리오데자네이로 월드컵 이런 말 안 하죠. 서울 월드컵 들어봤어요? 도쿄 월드컵 안 들어봤죠. 베이징 월드컵 이런 거 못 들어봤다. 국가거든. 주체가 국가예요. 코리아. 그러니까 더더욱더 알려졌고 물론 이때는 2002년도에는 대한민국이 또 4강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죠. 그러면서 더더욱 알려지긴 했지만 어찌됐건 올림픽과 월드컵의 그 차이점은 뭐였다? 이게 아니고 이거다 라는 식으로 해서 도시 개체다 국가 개체다 이 차이점이 발생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런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의 효과도 엄청나죠. 사람들 끌어모으고 국가적인 이미지를 갖다 끌어올리는데 가장 최고인 것이 이 메가 스포츠 이벤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뭐냐? 프로모션.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프로모션. 이 프로모션의 이거는 프로모션 홍보해서 알리고 거래 촉진하는, 교류 촉진하는 이런 거죠.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건 역시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행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역시나 전시회와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 자, 그럼 끝으로 박람회와 전시회와 이벤트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박람회 키워드는 뭐다? 문화야, 예술이에요. 그렇죠. 산업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박람회. 그 다음에 전시회는 뭐다? 제품이죠. 응? 상업적인 목적이 좀 더 뚜렷하다. 응? 그 다음에 이벤트죠. 이벤트는 뭐다? 행위. 왜? 제가 그랬잖아요. 체험, 현장감. 이 중요하다. 그래서 장소. 그래서 장소라든가 이런 체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자체의 행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게 키워드예요. 그것이. 박람회 개최총회는 이렇고, 뭐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던 이벤트는 특별한 목적에 부합하기만 돼요. 개최 목적은 문화 박람회는 인류화, 다음에 전시회는 무역 거래, 다음에 이벤트는 관심과 흥미. 이건 이미지 제거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다음에 박람회는 문화올림픽, 경제문화올림픽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전시회는 전문회로서 마케팅의 하나의 보조수단으로서 많이 사용된 홍보수단이. 그리고 이벤트도 마찬가지 보조수단으로 그 자체보다는 무언가의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 가장 많이 알려졌다. 그래서 사회 이벤트는 레저와 관광 분야가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고요. 하기에 그 전시회 박람회 이벤트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좀 써주시고, 대한민국 국호를 사용하면서 처음 갔던 박람회는 어디죠? 그 다음에 전시회 트레이드쇼와 퍼블릭쇼의 차이점 무엇인지 작성해서 제 이메일로 터치투어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은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하셔도 되고 개톡으로 하셔도 돼요. 고생하셨습니다.